원래 김현 편안해지죠. 선생님이 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오피스 공간에 네. 대한 거잖아요. SKT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죠. 삼성전자. 읍면동 센터를 하고 SK를 뭐 D&D 말고 그 뒤에 한 프로젝트 4개 정도 더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왜 재미를 느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을 봐주면서 우리 일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고 어떻게 좀 새롭게 해야 되는지,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든지, 공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어디에 놨을 때 그게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우리 일할 때 도움이 되고 공간 만들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그걸 하면은 뭐 회장님, 대표이사님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제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굉장한 경험들을 쌓으신 분들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이나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쨌든 사무실 공간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 철학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들이 보니까 내가 돌아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전 사무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 느낌이 이렇게 폐쇄적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공간을 그때도 사무실도 보면 김수선 씨도 거의 글라스레스 오픈돼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대부분 공간이 좀 그런. 저도 이제 여러 개를 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주택 설계 같은 것도 아무리 작아도 저는 이렇게 동선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도는 동선을 좋아해요. 어디 가서 탁 막히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도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그 공간에서 나를 에워싼 이 공간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 내가 가볼 수 있는 동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들이 좋고, 그래서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회의 공간을 두면서 이렇게 둥글게 돌려가지고 중간에도 터서 그냥 저도 저쪽으로 갈 때 직원들 일하는데 책상으로 갈 때 뭐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막 그렇게 가거든요. 주방 갔다가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이 자유로운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지금 이제 사무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똑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뭔가 서서 할 수 있는 회의도 있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카페 분위기에서 하는 뭐 회의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오피스 공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난 그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요. 그게 또 가구하고 또 맞물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능력을 약간 획득한 거예요. 가구를 디자인해서 어떻게 이거를 아무튼 납품 창장에 들어오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떤 걸 조심해야지 공장에서 만들 때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좀 길러진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건축의 완성도라는 게 마지막 가구가 들어왔을 때가 사실 그 완성도가 획득되는 그래서 건데. 최근에는 제가 좀 그 경험도 되게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민간도 이렇게 비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중소규모 사업들을 몇 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를 선택한 이유 중에 되게 큰 게 저희가 오피스 플래닝을 한 그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이 회사한테 맡기면 우리가 내부 공간 하는 것까지 다 잘해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굉장히 장점으로 봐주셔서 그냥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일들이 한 2번 최근에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가 해온 것들이 쌓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축 단계에서도 결국 내부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해봐가지고 그걸 맞게 다 제안을 하거든요. 건축가 치고는 인테리어 설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아크 있을 때도 우연하게 사실 인테리어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그 대우 빌딩을 서울스퀘어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림 건축하고 같이 현상 설계를 해서 그 건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제 외피를 다 바꾸고 커튼홀로 바꾸고 더블 스킨을 만들고 뭐 이게 서측면이니까 안에 블라인드를 가지고 뭐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상 설계 당선돼서 됐는데, 그게 설계를 한 4개월쯤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계속 4개월 내내 핑퐁 게임을 하는 거야. 거기가 이제 양동구역이라고 해서 70년대 도시계획이 잡혀 있고
그 지금 대욱 빌딩 있는 그 자리를 재개발하려면 이 뒤에 있는 뭐 50몇 개 필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드는 기부 체납을 하고 재개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리모델링이니까 대수원이다. 그래갖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더니만 니네가 하는 건 법적으로는 대수원이지만 이건 거의 신축에 가까운 대수원인데 그럼 이 건물 앞으로 30년 이상 쓸 텐데 그러면 양동구역 재개발이란 이 도시 설계는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수원이지만 이거는 이 필지들을 전부 매입해서 기부 체납을 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개발 시행사가 산 건데 그걸 할 수가 있나. 데드라인이 딱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대수원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림건축하고 저희하고 불러놓고 우리는 오늘부로 대수원 다 접고 이건 수선 설계로 간다. 갑자기 인테리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너네가 하지 말고 이건 히스토리를 다 아는 건축가가 인테리어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건 합사해서 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가서 할게요. 근데 그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인테리어라는 걸 그렇게 약간 좀 별도로 디자인하고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그거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그때 장혁이 소장님 같이 했었는데 제1기획 로비. 맞아. 그걸 여기 은생동하고 저희하고 맞아. 연대 이상교사하고 셋을 초청해서 그게 이제 서울스퀘어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우리가 당선이 됐어. 그래서 로비를 하러 갔는데 그 오피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로비를 하러 갔는데 거기 임원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이제 회사 일정상 로비는 조금 밀렸고 하반기해야 될 것 같고 강남역에 이렇게 생긴 GT타워라고 있는데 여기 제1기획에 어떤 약간 강남지사 같은 성격의 회사가 3계층을 빌려서 들어가는데 오피스 인테리어 한번 안 해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뭐 좋죠. 덥석 받았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하던 대로 막 해갖고 막 사선도 쓰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첫 번째 PT 딱 했는데 완전 깨진 거예요. 바로 그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오피스에서 사선을 쓴다는 건 공간 효율이 엄청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막 밤새 가면서 그때 이제 그 우리 중간에 있던 임원분이 뭐 갠슬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요새 최신 오피스 경향에 대해서 컬럼도 많이 내고 리포트가 많으니까 갠슬러 리포트를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영어로 된 리포트 막 몇 년도 걸 찾아보고 읽고 요새 뭐 미국에서나 세계적인 오피스 동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서 그런 걸 이렇게 로직을 딱 짜가지고 이제 2주 만에 PT 다시 해서 그게 오케이 돼가지고 그 3계층을 한 다음에 그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제1기획 본사 전체를 다 하고 로비랑 같이 오피스까지 다 하고 그게 또 연결이 돼 삼성전자 일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피스 일을 하나씩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한 2009년 10년 이랬거든요. 그 시점이. 그러니까 나름 지금 한 1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폭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세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고 툴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오거니제이션을 하고 공간도 국가가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머리로 되게 이해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주변 건축가들이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논리를 짜가지고 이 논리의 프로세스를 쫙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감각적인 부분들은 도움도 받고 같이 협업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조금 기존에 쓰던 공간들을 새롭게 혁신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걸 이제 하게 됐고 학교 일도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공간에 가서 보면 너무 건축가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가 학교 건축을 이렇게 사회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리뉴얼 하는데 건축가들이 정말 일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오피스하고 학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사실 학교도 지금 제가 봐도 사실 교육부가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과거를 답습하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처럼 빠르게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이게 공공학교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학교의 70% 이상이 40년 이상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이거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또 이러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5년 동안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교육부 생각보다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했던 학교들이 다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왜냐면 임시학교를 그 그렇죠. 계획을 보면 맞아요. 학생들을 그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잠시 학교들이 있더라도. 3년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닌 동안 그 학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혜택을 못 받는데 왜 다닌 동안 그 고생을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공사장이 되니까. 있는 거니까. 네. 그동안 그 꿈담학교 MTP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3년만 딱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 또 건축공감에 몇 차례 한번 그쵸. 하고 예. 또 소개도 하고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공공일들 그냥 작게 수의계약으로 현장 말고 하는 것들은 사무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뭐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렇죠. 사무실 그렇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돈 버는 민간 일들을 하는 한쪽에서 그거 하는 동안 얘를 할 수 있다고 네. 보고 지금은 기준을 1년에 2개 정도씩을 그래서 뭐 꿈담을 할 때도 있고 요새는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그걸 또 해나가는 그러니까 나름의 뭐 돈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나름의 약간 이제 그런데 교육시설 쪽에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걸 좀 찾아서 그런 일을 한쪽에서 살짝씩 하고 있어요.